대통령님께서 메가 프로젝트 민간 합동회의를 주재를 하셨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이재명 정부의 운명을 걸고 민주당의 운명을 건 사업입니다. 미국의 어떤 뭐 과거 루즈벨트의 뉴딜 사업에 이제 비결될 만한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의 성패에 이재명 정부의 운명, 대한민국의 운명이 저는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진짜 뭐 한 달에 지금 열흘을 해외를 나가 계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해외 순방 과정에서도 다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정을 소화를 하셨는데 또 국내에 돌아오시자마자 진두에서 직접 총사령관이 최전선에서 뛰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사실 뭐 총리에게 맡겨도 되고 관련 이제 분야 장관들에게 맡겨도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것은 메가 프로젝트는 진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직접 이제 그 기업인들까지 직접 지휘를 하면서 저는 마치 그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 아닐까. 12척의 배를 이끌고 수백 척의 외적이 덤벼드는 명랑 그 해협으로 출정을 하던 그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메가 프로젝트가. 그래서 우리 뭐 이제 김민석 당대표도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당에 당력을 총동원을 하겠다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이 메가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야 이제 메가 프로젝트가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한 장기 야당 생활에 돌입을 저는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호남에서 메가 프로젝트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하면은 저는 국민의힘은 장기 야당 생활 한 20년 내지 30년 정도 야당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를 해야죠. 어떻게든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치?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은 진짜 가혹한 거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야 좋은 일이지만은 야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야당 생활을 20년 해야 된다. 우리가 왜 반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 윤석열이 막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 그리고 이게 막 성공을 해. 그럼 민주당이 앞으로 20년 내지 30년을 집권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와 그럼 진짜 깝깝한 거지.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안에만 반대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지금 대한민국과 AI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안 그래도 뭐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독보적인 어떤 그 선도 국가의 위치에 이미 올라서 있는데 여기에 이제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진짜 대체 불가한 반도체 AI 강국이 돼버리면 이제 어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따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뭐 미국 중국 사이에도 반도체 전쟁이 AI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까지 껴들어오게 되면 미국도 골치 아프고 중국도 골치 아프죠.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도 이걸 망하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국가들이 많다 이거지 저는. 그래서 도처에서 진짜 이 메가 프로젝트를 막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저는 할 것이다. 안팎에서. 그래서 이걸 다 막아내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냥 대통령께서 계획 발표하고 삼성에서 돈 내고 SK에서 돈 내고 그럼 그냥 시간이 흐르면 뭐 자연스럽게 성공을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이재명 정부를 안팎에서 흔들어대고 또 삼성과 SK도 흔들어낼 거예요. 이걸 다 우리가 방어를 하면서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야 그냥 박수만 치고 있어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벌써 대통령님 지지율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게 공교롭게 대통령님 지지율 하락되는 시점이 뭐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하락을 시작한 건 맞는데 지금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 여기저기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서 대한민국이 진짜 그 K 이니셔티브 주도 국가가 되는 걸 막으려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안팎에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있는 그런 현상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 프로젝트, 야, 뭐 삼성하고 SK하고 대통령이 좀 잘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같이 하는 거야, 메가 프로젝트는. 특히 국민들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휘청하면 이거 뭐 수천조, 4,700조짜리 사업을 하는데 대통령 정부가 휘청하면은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고하고 단단해야 돼요. 그걸 국민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이재명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힘을 실어줘야 메가 프로젝트가 저는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메가 프로젝트는. 오늘 민관 합동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 우리 국민들도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 관련된 뉴스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하며 속도전을 넘은 전격전을 강조했습니다. 인허가 단축이나 규제 혁신을 골자로 한 특별법도 연내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두 번째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더 강력한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합니다. 호남권 클러스터 부지로 결정된 광주 군공항은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기능을 이전해 인근 부지부터 먼저 착공하도록 했습니다. 착공부터 완공까지 단 20개월이 걸린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못지않게 속도를 내자는 겁니다.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법입니다.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과 영남권의 투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충청권에선 기존에 발표된 392조 원 투자 가운데 246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영남권에선 107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안에 착수됩니다.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입니다. 속도와 함께 성장의 확산도 강조됐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첨단 산업의 성과가 일부 대기업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이른바 K자 성장을 경계한 겁니다.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성장의 과실을 넓히고 지역 경제에도 실제 효과가 돌아가도록 초기부터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며 회의에 참석한 삼성과 SK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부터 양산까지 함께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에 10년간 1조 원을 투입하고 소부장 기업을 위한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별법의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는 노동계의 반대가 큰 만큼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 대통령께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해야 된다. 뭐 전격전 하면 이제 제일 유명한 게 히틀러의 전격전이죠. 그 폴란드를 침공할 때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전쟁이. 그래갖고 폴란드가 이렇게 약한 나라가 아닌데 힘도 못 써보고 그냥 무너지는 그런 이제 역사적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때 하룻밤 만에 무너뜨리는 그런 속도로 전격전으로 지금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부지 문제죠. 일단 부지가 확정이 되고 기반 시설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본격적인 이제 그 시설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 선정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오늘 대통령께서 2028년까지 광주 군공항을 다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2026년이니까 2028년까지 군공항을 이전을 하면
2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군공항을 이전하는데.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임기 내 2030년 안에 호남 지역에, 광주 지역에 이제 반도체 단지를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군공항 이전하는데 2년이 걸리고, 공사를 하는데 2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빨리 비워가지고, 빨리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공항 이전하는데 2년이 걸리고 공사를 하는데 2년이면 끝난다? 물론 뭐 요즘 뭐 공사 속도가 뭐 진짜 전격적 수준으로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2년 안에도 충분히 그 일본의 사례를 예를 드셨죠. 예, 일본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뭐 5개월, 8개월 안에 완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군 공항을 이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여러분? 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이건 좀 논란이 있긴 한데, 미군 시설이 있어요. 광주 군 공항에. 예? 근데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메가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그닥,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남으로, 특히 호남에, 호남이 이제 그 이렇게 개발되고, 대한민국의 이제 국토가 균형 발전되고, 이렇게 과연 미국 입장에서 좋을까? 예, 저는 그닥 뭐 제가 미국의 어떤 뭐 대통령이라면 그 별로 그렇게 저는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좀 발목을 잡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냥 뭉개고 있으면 이거 환장하는 거야. 그 뭐 억지로 쫓아낼 수도 없고 뭐 군을 투입하고 경찰을 투입해갖고 뭐 미군 시설을 그냥 철거를 해버릴 수도 없고. 이게 진짜 머리가 아픈 상황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뭐또 미국과의 관계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소갈이할 일이 있어도 이걸 공개를 못 해요. 야, 이거 미군이 이거 안 나가고 뭉개고 있다. 이 얘기를 못 하지. 못하면 또 미국하고 관계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부러 오늘 민관 합동회의를 하면서 그냥 2008년으로 그나마 못을 박아버린 게 더 이상 이제 미국에서 뭉개지 못하도록.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 황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군 공항만 좀 더 빨리 이전을 시키면은, 이게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호남 지역의 반도체 단지를 완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한 내년에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힘든가? 제가 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을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이사. 뭐 다른 또 이전 부지를 또 뭐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빨리 빼주고 임시로 어디 쓰다가 우리 이제 뭐 또 좋은 자리 생기면은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저는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2028년까지 지금 완공을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저는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2년이 걸리는데 이전을 하는데 2년이 걸리나. 이거는 뭔가 미국 쪽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세요. 대통령께서 이제 특별법도 제정하고 갔던 이제 우리 강원식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지만은 뭐 인허가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청래가 지금 당대표가 돼보세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대통령 발목 잡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내에 특별법을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반도체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를 해야 된다. 그 국회에서 또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 이게 사실 뭐 몇 달만 시간을 지체해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결과물을 만들 수가 없어. 몇 달만 지체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최대한 빨리 공사를 완결을 해야, 저는 대선 전에 기공식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오픈을 해야 돼, 대선 전에. 그리고 이 메가 프로젝트가 10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다음 정권까지는, 최소한 다음 정권까지는 우리가 연속 집권을 해야 썩님
월드컵처럼 경우의 수 말고 이번엔 확실히 무관지옥으로 보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권까지 재창출을 해야 이 메가 프로젝트를 완성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다음에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하려면 호남에서 이거 테이프를 먼저 끊어야 돼. 대선 전에. 그러니까 2030년 5월이 대선이잖아요. 2030년 6월이 되는 건가? 6월이 대선이 되는 건데 2030년 전에 2029년에는 완공을 해야 돼 이걸. 그래서 진짜 공장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메가 프로젝트가 이런 거구나. 이제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이 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 메가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속도로 가가지고는 2029년까지, 저는 2029년 이제 연말에는 완공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2029년까지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조금만 늦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몇 달만 뭉개버리면. 근데 뭉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 저 국회에서 뭉개버리면, 정청래가 그랬잖아. 임기 1년 동안 뭉갠 법안이 몇 가지입니까? 이철우님, 확실히 작년보다 올해 인허가 받을 때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게 느껴져요. 세상이 바뀜. 네, 감사합니다. 아니, 검찰개혁 문제만 놓고 봐도 그러잖아요. 이제는 다 밝혀졌는데 검찰개혁 문제가 5월달에 폐지를 해라, 보안사건을. 근데 그거를 정청래가 자기 당대표 선거 때문에 몇 달을 미룬 겁니까? 2달을 밀어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입법 과정, 행정 절차가 뭉개지기 시작하면은 그 임기 내에 완공을 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늘 전격전을 강조를 한 겁니다.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 이재명 정부의 운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까지 걸려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정청래나 유시민이나 이재명 정부가 필연적으로 실패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럼 본인들이 자백을 했어. 그죠? 유시민이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으로 실패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단언을 했잖아. 그러면 실패를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유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정청래는 그런 저주와 악담을 퍼본 유시민에 대해서 전혀 비판은커녕 오히려 한 몸이 돼서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정청래하고 팀 정청래, 그 최성수가 최고위원이 돼보세요. 최고위원이 제가 4명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절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3대2가 돼도 최고위원회는 굴러가겠지. 근데 이것들이 최고위원회에서 깽판 치고 봉숭아 학당 만들고 개망신 주고, 이번에 보세요. 황희 사건, 그 버스 사건, 황희. 저는 이것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리려고 이것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친문들이. 황희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부엉이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도 했고. 근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던져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2030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대통령 지지율에 먹칠을 하잖아.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황희가 개소리 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후보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제잖아. 근데 이런 놈들이 하나 둘 튀어나와가지고 계속 헛소리를 해봐요, 여러분. 황희 한마디 때문에 지금 데미지를 입은 게 얼마나 커요. 근데 최민희하고 한민수하고 최고위원회에 앉아가지고 매주 한 푼 줍쇼 불알이, 한 푼 줍쇼 불알이, 이러고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봐 한번. 안 그래도 망하게 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애들인데 그 둘이 들어와서 최고위원회 들어와가지고 할 일이 뭐겠어요. 이재명 정부 망하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 왜? 유시민을 존경하잖아, 둘 다. 유시민을 사랑하잖아. 그럼 유시민의 말이 맞아야지. 필연적으로 망해야지. 실패를 해야지, 이재명 정부가. 그럼 실패를 하기 위한 행동을 할 거라는 거야, 저는 최고위원회에 와서. 근데 그걸 둘을 넣어놓고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입을 막아요? 가가지고 목을 졸라? 최민희 막 입을 막습니까? 김민석 당대표가? 한민수 막 눈가를 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저는 이 세력들이 반정부 세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대통령께서 오늘 메가 프로젝트를 하는 날이자, 메가 프로젝트 민간 합동회의, SK 회장,
뭐 삼성 사장 오늘 다 회의에 참여해서 이 회사들하고 우리 이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격전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자, 이런 날, 자, 예, 이거 자료가 잠깐 준비가 안 됐네요. 이런 날 추미애가 무슨 짓을 했는지, 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추미애가 이게 자료가 지금 추미애가 황당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경기도가 뭐 부도가 날 상황이다 이러면서 위기감 조성하고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이재명 정부 흔들고 대놓고 정청래 지지하고 정청래랑 한패잖아 추미애가. 어제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정청래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다 썼어요. 그것도 이따 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메가 프로젝트 민간 합동회의가 있는 이 중요한 날 추미애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대통령께서 삼성 SK 임원들과 회의를 하는 날 추미애가 삼성 SK를 공개 저격을 했어요. 저게 만약에 뭐 규정에서 벗어난 불법을 저지른 거라면 당연히 그거는 뭐 도지사로서 행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죠. 근데 규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규정대로. 아니 해외 다른 나라 기준에 안 맞는다라면 우리나라 그 관련 법안을 일단 개정부터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맞게 공정수를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데 불법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그게 환경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관련 법령부터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경고를 합니까 지금? 법을 어겼어요? 삼성하고 SK가? 아니 법에 정해놓은 기준에 맞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왜 다른 나라 기준에 맞춰야 돼? 응? 다른 나라 만약에 우리 기준이 잘못됐어. 그거는 삼성하고 SK의 잘못이 아닌 거잖아. 기준을 잘못 정해놓은 행정기관, 입법기관들의 잘못인 거지. 아니 기준이 너무 느슨해. 그래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러면 국회에서건 아니면은 뭐 경기도 차원에서건 관련된 법령부터 손을 보고 그 기준에 맞게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무슨 대한민국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이런 지금 행위를 삼성이나 SK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가 왜 남의 나라 기준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적용을 하냐고. 대한민국 삼성하고 SK가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거지 뭐 유럽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 거야. 최근에 추미애가 하는 일 보세요. 경기도 뭐 재정이 당장 파탄 나는 것처럼
뭐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어쨌건 간에 가장 부유한 지자체예요, 경기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보다도 세의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가장 부유한 지자체가 지금 뭐 그 부채 우리가 한 1조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전체 부채는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1조 정도 되는 그 부채를 감당을 못 해갖고 당장 파산을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경기도가 그 지경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 다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검찰개혁 문제도 정치적으로 오염이 됐다.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니 여기 어떤 분이 써주셨네. 김동연 때 이제 7조 적자가 7조라고 부채가. 여러분 대한민국 부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라가 빚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 빚이 없는 지자체가 있어? 아니 1년 세수가 15조 16조가 되는데, 물론 뭐 올해는 조금 줄었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부채 7조를 감당을 못한다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 때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 돈 더 달라고. 지금 국토 균형 발전 하겠다고 메가 프로젝트를 기업인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호남으로 보냈어. 800조짜리 반도체 단지를 어떤 기업인들이 호남에 가서 하겠습니까? 닦아놓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근데 대통령 믿고 호남으로 내려갔잖아, 지금. 국가의 명운을 걸고 호남뿐만 아니라 충청권, 영남권까지 이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균형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에요. 그러려면은 낙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돈 많은 경기도에서 손을 벌려버리면 호남하고 충청도, 영남 여기 갈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야. 더 많이 투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호남에 더 투여를 하고 충청에 더 투여를 해야 하고 영남권에 더 투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제일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에서 우리 부도 났다라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과연 메가 프로젝트는 어디서 돈을 구해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며 국토 균형 발전은 무슨 수로 합니까? 이게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을 추미애가 자기 정치, 예컨대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보안사건 폐지를 5월에서 7월로 미룬 것처럼 추미애도 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자기 정치하려고 국토 균형 발전에 발목을 잡는 거고 삼성과 SK를 건드리는 거야.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서 저런 짓을 오늘 왜 합니까? 자, 삼성 뭐 직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이렇게 SNS에 유튜브에 쇼츠를 올렸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이 주장이 신빙성 있는 주장인지 이분이 뭐 진짜 삼성 직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이런 얘기여서 이거 한번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지사가 삼성한테 환경 책임 안 진다고 저격했어.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행정지도 발표하면서 삼성, SK하이닉스 방류수를 문제 삼았어. 인텔, TSMC는 무방류하는데 삼성은 정반대라는 거야. 근데 진짜 포인트는 그 다음이야. 근데 나 삼성 다니는 거 알지? 협력사이지만 토요일마다 사내식당 가봐. 자리가 없어. 왜? 가족이랑 주민들 견학 와서 밥 먹느라고. 행정일도 모르고 지적만 하는 거야. 이미 하고 있는 걸 안 하고 있다고 말하면 그게 팩트체크야, 정치 공격이야? 현장 한번 와보고 말하면 안 될까요? 근데 이런 거 한두 번이 아닌 건 알지. 추미애 아들 휴가권을 무혐의 처분권. 실제로는 카톡으로 장교 연락처 보내고 결과 보고까지 받은 사건. 확인도 안 하고 말부터 하는 스타일. 반도체 현장도 안 가보고 지적하는 거. 이번이 처음일까요? 너 그거 들었어? 네, 뭐 협력사라고는 하지만 삼성 관련 업체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분이 증언을 한 내용이에요. 저렇게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밥 먹으러 놀러 올 정도예요, 저기가. 그렇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공헌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텔하고 거기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지. 우리는 여기 우리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잘못됐으면은 삼성하고 SK의 행정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기준을 잘못 만든 국회나 본인이 국회의원이었잖아. 국회에 문제 제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도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해결을 하든지 해야지. 진짜 승질 같아서는 뭐 저도 경기도민이지만은 저 따위로 도지사가 해버리면은 우리 재용이 형 그 이사 가요 호남으로. 씨발. 경기도에 있는 평택에 있는 것도 저기 호남으로 이사가. 경기도 필요 없어. 씨발. 경기도 그 뭐 우리 경기도민들이 추미애가 좋대잖아. 반도체 필요 없대잖아. 응? 그러니까 뭐 도민들이 싫다는데 뭐 굳이 여기 경기도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서로들 지금 지방에서는 서로 내려와 달라고 난린데 왜 여기서 이렇게 욕 먹으면서 뭐하러 기업 활동을 해요? 재영이 형 이사가요 이사가. 평택에 있어봐야 뭐해 씨발.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저게? 응? 자기 정치하느냐고 나라를 말아먹고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이게 도지사가 할 짓이에요? 아니 정청래를 밀어주려고 하는 것인지 자기의 어떤 대권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대통령 하는 일에 이렇게 초를 치고 코를 풀어도 되는 거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님 가는 길이 여러분 험난하지 않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돈만 있으면 계획서만 있으면 그냥 완공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미국 얘기도 잠깐 했잖아요. 그죠? 군공항 이전 문제 우리가 지켜봅시다. 미국이 대통령님 뜻에 따라서 2028년까지 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뭉개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감시를 해야 돼요. 미국이 한 6개월만 뭉개버려봐. 그러면은 대선 전에 완공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야. 6개월만 뭉개버리면. 또 추미애도 잘 지켜보자고. 저런 식으로 SK와 삼성을 저격하고 공개 저격을 하고 그것도 오늘같이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물 흐리고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제가 볼 땐 시동을 건 거예요. 지금 추미애는. 이게 지금 보세요. 다 대통령을 공격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야. 유시민이 가니까 이제 추미애가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 끝까지 이럽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제가 이제 8월 18일부터는 빠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빠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드네.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응? 자, 오늘 여론조사 나왔는데 대통령님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바로 이런 결과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정청래가 흔들죠. 유시민이 흔들죠. 추미애가 흔들죠. 미국에서 흔들죠. 중국에서 흔들죠. 일본에서 흔들죠. 사방이 적인 거예요. 사방이 적. 이재명 대통령님은 국민의힘 흔들지. 진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당원들도 보세요. 참, 진짜 안타까워. 이럴 때 진짜 당원들이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응? 확실하게 김민석을 밀어서 진짜 7대 3으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응? 복만삼님 3전 닉스에 있는 평택만 따로 떼서 충북에 편입해버리자. 충북 도지사는 확실히 우리 편이잖아요. 그럴까요? 신용환 지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평택하고 또 그 충북 진천하고 붙어 있어요. 조금만 이사하면 돼. 조금만 이사하면. 자, 대통령님 지지율 관련된 일단 뉴스 영상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째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에서 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3.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보다 2.6%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2.5%포인트 올라 53.0%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울과 TK에서 긍정평가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이 5.9%포인트, 대구 경북은 5.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70대 이상과 60대에서 각각 5.6%포인트, 5.3%포인트 떨어졌는데 20대에서도 2.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당 지지층의 코어 지지층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줘야 되는데 네. 그
그 점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그 수치로 지금 최근 2달간 드러나고 있고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소폭풍으로 서울 보수층, 고령층 중심으로 지지율 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심각하게 당청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3자를 찍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지난 6일에서 7일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0.5%포인트 하락한 44.6%로 조사됐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이게 아주 극히 드문 현상인데 그 민주당 지지율보다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 대구, 경북, 그러니까 노년층 이런 데서 이제 지지율이 빠졌는데 이게 이제 중도 보수층이 움직인다라고 봐야죠. 예, 민주당이 가는 방향,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민생에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검찰 개혁 가지고 계속 아웅다웅하고 또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어쨌건 간에 당 내부의 갈등 상황 이 표출이 되고 이런 걸 이제 대통령께서 다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김어준 말하는 거 보세요. 구슬하고 있잖아 지금.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라. 30%대로 떨어질 거다. 뭐 이러면서 구슬하고 앉아 있잖아. 그리고 털레반들이 지금 보십시오. 내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당원에 정청래는 반명인 게 이제 뭐 확실한 거예요. 그죠? 유시민도 반명인 게 확실한 거죠. 그런데 민주당 당원의 40%가 반명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를 할까요? 지금 정청래를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를 할까 얘네들이?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여론조사 오면은. 왜? 유시민이 얘기를 했잖아. 뉴 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는 김민석, 뭐 정성호 등 내각에 뒤집어 씌우다가 이젠 더 이상 씌울 수 없는 상황이야. 왜? 이재명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김민석 후보가 출마를 했다라는 건 이제 다 아는 얘기고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보안수사권 유지를 주장을 했다라는 것도 이제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반명 본색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민주당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 저는 지금 민주당의 한 40%는 민주당원이라고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뭐 뒤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이 기회에 서로 갈 길을 가자는 거야. 저는 서로 갈 길을 가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확실히 민주당이 이동을 해가지고 지지율이 40%가 나와도 괜찮아요. 문제될 거 없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40%가 나오는 거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더 확장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확실히 이동을 해서 중도 보수층을 품어 안고 그 다음에 그 유시민이 좋은 사람들, 김어준이 좋은 사람들, 조국이 좋은 사람들, 정청래가 좋은 사람들은 당을 따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치를 하라는 거야. 저는 대통령 흔들지 말고 민주당원이 아닌데 반명인데 대통령을 지지할 생각이 없는데 민주당원인 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민주당 당원의 40%가 대통령을 지지할 생각이 없어.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민주당원이 되냐고. 어찌 보면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털레반들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야당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은 민주당, 이재명과 운명을 같이 할 사람들은 민주당의 틀에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떠받치면서 대통령과 함께 가고 대통령이 가는 길을 함께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재명이 가는 길이 마음에 안 들어. 유시민이 말이 맞아. 응? 우리는 그냥 죽어도 개혁이야. 무조건 싸워야 돼. 이런 사람들은 조국 혁신당으로 모여가지고 잘 됐네. 어제 그 송영길 후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사람 이름으로 당명을 하는 두 당을 합쳐가지고 아예 조국 청래당 만들어서 조청당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라는 거야. 저는 그 40%는 열심히 지지를 하라고 조국을 뭐 정청래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끼리 하겠다라는데. 그런데 왜 민주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냐고. 추미애도 가라 이거예요. 조청당으로 그따위로 할 거면은.
각자 자기 길을 가고 자기 색깔대로 정치를 하는 게 그게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에요. 서로 색이 다른 사람들이 막 뒤 엉켜가지고 허구한 날 당내에서 싸움질하고 분열하고 갈등 일으키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명확히 민주당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안에 있는 뭐 흔히 뭐 자기들은 진보 뭐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자기 영토를 만들고 그래서 또 선의의 경쟁을 하고 아니 송영길 의원이 교섭단체도 만들어 주겠다고 했잖아. 아니 만들어서 하라고. 아니 그 소영길 후보 얘기대로 싫다잖아. 싫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나와? 네? 싫다는데 왜 이렇게 엉겨붙어요? 싫다잖아 우리가. 우리가 뭐 분열하면 안 된다. 하나의 당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합니까? 갈 사람은 가자. 싫다는데 왜 이렇게 그냥 엉겨붙어가지고 질척여. 가라고 좀. 왜 안 가냐고. 지들끼리 모여야지.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아니 왜 싫다는 사람한테 스토커처럼 붙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서로 피곤하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 긍정적인 신호는 있어요. 뭐 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나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너무 헤매고 있으니까 그게 대통령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김민석 이제 후보가 3개월 안에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고 새벽 당대표가 돼서 진짜 잠을 안 자면서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뒤에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일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의원들은 다 쫓아내겠다라고까지 이제 선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김민석 당대표가 이제 사실상 확정됐으니까요. 저는 이제 안정이 될 거라고 봐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야. 안정되고 민주당이 중도 보수 노선을 확실하게 이제 입장을 가지고 이 중도 보수층을 끌어안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2030을 끌어안는 방향으로 민주당의 어떤 노선이 정리가 돼버리면 전 다 돌아올 수 있다고 봐요. 우리를 떠났던 2030들 그다음에 중도 보수층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 갈 사람들은 가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이제는 제발 좀 가라. 제발 좀 모여가지고 그 니들끼리 해라. 응? 정청래가 당대표하고 조국이 당대표하고 좋네 아주 최민희하고 신장식하고 저기 뭡니까 최고위원하고 야 볼만하겠다. 이성윤 문정복 야 이거 완전히 어벤져스네 어벤져스. 에? 이게 모질이의 어벤져스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모질이들을 한 그릇에 우리가 다 모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막 설렌다. 예? 평론가의 입장에서 볼 때 조국, 정청래, 최민희, 그 신장식, 이성윤, 뭐 한민수, 문정복, 예? 박은정, 와 여기가 그냥 최고위원 지도부를 구성해가지고 한 팀으로 모여 있는 이 장면은 상상만 해도 막 흥분이 돼. 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방송할 맛이 날 것 같아. 제발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